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6일 여의도 펀드매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우 숨통만 살려놓은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끝난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막판의 상승으로 반전이 일어나면서 겨우 숨구멍만 열어놓은 그런 하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미국 시장이 올랐다고 해서 한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등을 하거나 다시 이 리바운드 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닐 것 같다. 겨우 숨통만 열어놨는데 정강 후약 아침에 반짝 오르다가 중후반에 다시 무너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추격 매수는 비추. 두 번째로는 어떤 포트폴리오에 집중하거나 기존에 올랐던 농약, 비료, 다음에 사료, 음식료 이런 종목에 대해서 투자는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종목은 이제 버려라. 버리고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다음에 기존에 자기가 들고 있던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와서 이제는 어느 정도 본전을 때린다든가 살짝 플러스가 나는 종목일수록 수익률을 좀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 그렇죠? 이러한 전략들을 좀 강하게 권하는 어떤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장에 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일단은 조언을 해드립니다. 오늘 어떤 시장이 펼쳐졌는지 그리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드디어 이제 머스크가 440달러 주고 인수 제한을 수용을 했네요.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왜 쟤는 저렇게 트위터에 목숨을 걸고 그 많은 재산을 저기다 쏟아붓는가. 이 여파로 오늘 보니까 테슬라 주가는 다 오르는데 오르지 못하고 1000달러가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도지코인만 18%씩 올라가는 그런 악영향이 나타나는데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대체 언론의 자유? 저게 저렇게 그렇게 중요할까? 저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의문부가 찍히는 그러한 우리 일론 머스크의 고집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테슬라가 꺾이는 이 그룹이 이제 시대 정신에서 제가 작년 10월부터 꺾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으로 꺾인 그 한 방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테슬라라든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시대 정신에서 벗어나는 모습에 대해서 되게 우려감이 커지는 그런 아침입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젤렌스키와 회동을 했다. 그렇죠? 9천억의 군사 지원을 약속을 했다. 미국이 4월 댈러스 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1.2를 기록했다. 예상은 11을 예상을 했는데 1.1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제조업이 뭔가 슬로우다운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모든 것들이 지금 맞춰져 있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모든 것이 맡겨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라든지 경기에 대해서는 딱 나중처럼 취급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폭탄을 쏟아 붓고 있는데 그러나 이 한 발 빠른 주식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서서히 반영되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어려움,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경기는 망가지는 이 어려움, 그렇죠? 이것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결국은 폭락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미국 3월 시카고 연은 전미 활동 지수는 0.44를 기록해서 전월비 대비해서 부진을 하고 있다. 무언가 제조업이나 경기 활동이라든지 경제 활동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런데 전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쏟아붓거든요. 이걸 잡기 위해서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 상가를 태운 건데 정말 어려운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나라 중국이 이제 상하이 봉쇄를 이어서 이제 베이징 본세에 들어가면서 어려움이 커지는데 이게 글로벌 아시아 시장에 충격을 어제 가했죠. 어제 중국 시장의 대폭락이 이제 베이징의 봉쇄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나타났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다음 달 15일부터 외화 지준율을 2% 인하했다. 그렇죠? 지준율 외화 자금을 운영을 하거나 대출을 할 때 쌓아야 될 지준율을 좀 인하를 해주면서 자금의 순통을 좀 트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가가 글로벌 위험 회피 목적 현금 비중 확대를 권하고 있다. 현금 비중 확대. 저도 오늘 이제 결론 쪽에서 현금이 좀 필요하다. 현금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S&P 500의 약세장에 접어들었다. 제가 봐도 확실히 약세장에 접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JP 모건이 1분기 아이폰 판매 매출 부진이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애플을 비롯해서 중국의 핸드폰 시장, 한국의 삼성전자 모두 핸드폰이 재고가 쌓이고 있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핸드폰 관련 서프라이 체인이 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얻어맞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애플마저도 1분기 아이폰 판매 매출 부진이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먼저 LG 이노텍이 제일 걱정되죠. 그렇죠? LG 이노텍이 오늘 그렇게 썩 나이스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넷플릭스 주가 한번 봅시다. 2.60% 하락해서 209.91달러. 여전히 넷플릭스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 그러한 불안정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어제 옥수수 가격은 1.09% 상승해서 797.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짝 이제 뭐랄까 커머디티 가격들이 고점을 형성하면서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4.50% 상승해서 6.963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꺾이다가 살짝 다시 올라오는데 결국 고점을 형성하면서 커머디티 가격들이 살짝 꺾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큰 트렌드를 가지고 그래서 헤드앤숄더 형태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시장 한번 봅시다. 장 초반에 하락을 하다가 그렇죠. 장 중간부터 들어올리다가 막판에 들어올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나스닥이 1.29%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S&P 500은 0.57% 상승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항생 마이너스 3.73, 상해종합 마이너스 5.13, 그렇죠. 니케이 마이너스 1.9,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미국 시장이 그나마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에 숨통을 좀 트여줬다. 그러나 이 숨통은 겨우 살아 숨쉬는 숨통이지 이 숨통이 확 열리면 밖으로 뛰어나와서 크게 헤엄칠 수 있는 뒷꼬리가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는 하락으로 좀 돌아섰네요. 2년짜리는 8.5bp 하락해서 2.63, 5년짜리는 9.2bp 하락하면 2.86, 10년짜리는 8.4bp 하락하면서 2.82까지 빠졌습니다. 30년도 2.89%를 기록하면서 금리가 하락했는데 금리 하락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국이 다시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이 락다운을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 두 번째는 플라이트 퀄리티. 그렇죠? 여전히 안전자산 선호를 하면서 미국의 국채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몰려 들어갑니다.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금리 하락은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IT의 상승, 성장주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어제 미국에서 뭐라 할까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대형 IT 우량주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돌아서면서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네이버, 카카오가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뭔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살짝 기술적 반등 정도가 일어나는 정도는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는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투자는 추격 매수는 비추다. 장기적으로 보고도 비추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일어나는 다른 종목들은 더만 일어나죠. 가벼운 종목들은 이러한 것들을 가정을 해서 절대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추격 매수는 당연히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WTI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갔네요. 99.22달러를 기록하며 나름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더 빠져야 됩니다. 80달러 정도까지 쭉 WTI가 좀 빠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4분기를 기점으로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야 글로벌 주식시장에도 생기가 돌고 뭔가 희망이 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WTI 꺾인 추세, 하락 추세가 매우 중요한 모습으로 보일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 한번 봅시다. 5.66% 상승하며 51.70%를 70달러를 기록했네요. 네, 트위터의 주가는 앨런 머스크 아저씨가 끌어올리죠. 트위터가 올라가면 반대로 우리 테슬라가 박살이 나는 이 모습 속에서 좀 아이러니 슬픔을 느끼죠. 아, 저 또라이는 대체 왜 저 트위터에 저렇게 짓고 나갈까? 대체 저걸 가지고 화성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건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특유의 프론티어들의 이 특유의 고집은 꺾을 수 없죠, 그렇죠? 네, 꺾을 수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테슬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2차 전지에 목숨을 걸고 있는 국내 투자가들에게는 굉장히 근심스러운 뭔가 염려를 주는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도저히 이건 숫자로 데이터로 어떻게 볼 수 없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1,000가 무너졌죠. 안타깝습니다. 애플도 0.67%밖에 상승을 못했죠. 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분기 애플 판매량이 좀 저조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 강도가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는 1.98%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에 대해서 여러 베런즈라는 미국 유명 경제 잡지에서도 좀 뭐랄까 리스크가 있다,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많이 이제 경고를 하면서 얻어맞았는데 어제는 살짝 올라오는 모습인데 제가 봐서는 거의 다 얻어 터진 것 같아요. $199면 $200 이하에서는 매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TSMC는 0.59% 상승해서 $96.2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2% 상승해서 $70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 정도 한 1% 정도 내에서 움직이지 않겠나. 그래서 지수가 바닥을 좀 형성해지면서 방어를 해주는 모습. 그다음에 현차나 이런 것들이 어제 좋았죠. 기아자동차, 기아차 이런 것들이 살짝 돌아서는 모습.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가 일어나는데 오늘은 이제 사료나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예, 다른 종목들이 또 튀어 올라올 확률. 이렇게 예상적으로 해보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노블록스도 0.76% 상승해서 $34.61. 바이브 컴퍼니,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정말 머리 아프죠. 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 견뎌서 한 번 정도 5월, 6월 이후에 한 번 정도 또 이러한 성장주들이 시장을 또 주도할 때가 올 때까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쑥그리고 있어서 이를 악물고 견디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1.68% 상승해서 $40,000를 회복하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19.91%나 상승했네요. 네. 바닥을 헤매고 있다가 살짝 올라왔는데 일시적인 상승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일단 미국 시장 하락세가 멈춘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영속성에 대한 믿음이 이미 깨진 상태에서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최근에 시장에서 어떤 악재든지 시장이 이틀이면 소화해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스권 하단이 낮아지거나 무너지거나 또 다른 악재가 나타나면서 자주 무너지는 모습이 연출 중이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늘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반등이 전망된다. 지수만 살짝 돌려놓을 확률.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단 눈에 들어오며 이로 인한 자동차 관련 전체 섹터 기술적 반등이 전망된다. 또한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로 떠오른 곡물 관련 기업들의 상승 강도는 무뎌질 것으로 전망돼 추경 매수를 주의해라. 이추다. 여기에 전일 나타난 2차 전지 관련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이 크게 나타나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는데 오늘도 일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추경 매수하지 마라. 떨어졌다고 추경 매수는 하지 마라. 여기 오늘 새벽에 끝난 테슬라가 $1,000가 무너지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반등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어폰 관련주들은 항공 이런 애들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한국 시장에서도 슬로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항공 관련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보유를 추천한다. 항공은 올 여름까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상하이, 베이징으로 이어진 락다운은 한국 주식시장에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보여 한국 주식시장의 한계는 분명 존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게 달러 강세, 원화 약세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되면서 현금이라는 투자 자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 그렇죠? 현금. 이 현금을 가지고 막 총알을 쏘는 게 아니라 좀 현금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전략.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오전장에 살짝 강하다가 무너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추경 매수나 이런 것들은 좀 비추이다. 그렇죠. 사고 싶어도 좀 참아라.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인수위원회가 UAM에 대해서 2024년인가 2025년도 허락을 해주면서 UAM 관련주들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 정도로 오늘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오늘은 당연히 이 개별 종목, 순환매매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뭐가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하는데, 일단 우리가 주로 많이 들고 있는 2차전지, 반도체, 뭐 메타 이런 종목들은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좀 가슴앓이를 하는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조금 숨통을 트여줄 정도로 반등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오전장에 살짝 오르고 그 다음에 보합 내지 약보합 갔다가 장막판에 다시 보합에서 살짝 올라가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좀 더 지켜보면서 새로운 어떤 방향과 트렌드를 한번 보는, 짱 보는 장세, 그렇죠? 예, 그러한 장세가 한번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아침 내내 떠들어서 뭐 시장을 앵무새처럼 이야기했지, 뭔가 오늘 시장에 투자 전략을 세울 만한 엣지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화이팅과 이를 악물고 참는 그런 인내를 기대해보며 멋진 하루,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를 기원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